아버지를 밀쳐낸 그날 씁쓸함이 뒤섞였던 그 순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제 나이 42살,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된 지금 문득 제 청소년 시절이 떠오릅니다. 특히 16살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그날 밤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여름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매미 소리가 들려오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죠. 하지만 집안은 숨이 막힐 듯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 모양이야? 또 시작이었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고 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이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셨고 누나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무서워 이불 속에 숨었던 제가 언제부터인가 무감각해지기 시작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뭔가 달랐어요. 아버지가 다가와 제 멱살을 움켜쥐려는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만해요, 아버지. 탁! 손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아버지의 손이 밀려났습니다. 의외로 쉽게 밀렸던 아버지의 몸. 흔들리는 그의 몸과 함께 당황한 눈빛이 교차했고 집안은 서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돌아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날의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승리감? 아니었습니다. 제 가슴은 쿵쾅거리고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겼다는 기쁨보다는 이제 우리 가족은 끝난 걸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죠.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나가 혼자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달라질 거야.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을 했습니다.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죠. 이제 나는 진짜 어른이야. 나는 아버지와 다를 거야. 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친 퇴근길에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채워지지 않는 빈 마음, 생활의 무게. 그 모든 것을 술로 달래고 있었죠. 문득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 풀린 표정, 그리고 싸늘한 외로움이 깃든 얼굴. 이거 어디서 본 모습인데?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버지의 그림자를 제 안에서 보고 있었던 겁니다. 16살 그날 밤 제가 밀쳐냈던 그 사람의 모습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모습을 바로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식탁에 차려진 찬 밥을 데워주었죠. 그 순간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항상 술에 취해 늦게 돌아오는 아버지를 위해 밥을 데워주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는 제 아내의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버지를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는 왜 그토록 술을 마셨을까요? 왜 가족에게 분노를 쏟아냈을까요?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작은 철공소를 운영하시며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셨죠. 두 아이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 부모님 봉양까지 도맡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무시당하고 사회에서도 소외되고 가족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외로운 남자였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억울함을 소주 몇 병으로 삼켜야 했던 것이죠.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점점 더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생활고 아이들 교육비, 모든 게 저를 옥죄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출구는 늘 술이었죠. 아내와의 말다툼도 잦아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눈에 비친 두려움,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바로 제가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큰 아이가 숙제를 하다 실수로 잉크병을 엎질렀고 그 바람에 거실 카펫이 망가져 버렸죠.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고 저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눈에 비친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16살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만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에게 외쳤던 그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당황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작은 손으로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빠, 울지 마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말에 더 큰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이가 저를 위로하다니. 제가 얼마나 형편없는 아버지였나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끊어야 한다. 나는 아이들에게 물려주지 않을 것이다.
술을 끊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몸은 술을 원했고 마음은 술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술을 이길 때마다 저는 아이들의 웃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제 품에 안겨오는 따뜻한 체온. 그것은 세상의 어떤 술보다, 어떤 쾌락보다 더 강하고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 아이의 학예회가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회식을 핑계로 빠졌을 테지만 그날은 일부러 일찍 퇴근해서 참석했죠. 아이가 무대에서 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제 마음속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한 번쯤은 제 학예회에 오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생계를 위해, 가족을 위해 그러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제야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당신도 힘들었겠지요. 당신도 외로웠겠지요. 그때는 미워만 했지만 지금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끊지 못한 것을 저는 끊어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린 시절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그 상처를 다음 세대로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리를 끊는 순간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됩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고 돌아보는 용기, 내 안의 어두운 그림자를 직면하는 용기, 그리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여는 용기. 그것이 진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어제 저는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16살 이후로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던 저였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때 당신을 밀쳐서 미안해요.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외로웠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묘비 앞에 소주 한 병을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셨던 소주였죠. 하지만 저는 따르기만 하고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물로 목을 축이며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못다 이룬 꿈 제가 이뤄드릴게요.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따뜻한 아버지가 될게요. 그게 제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당신 안에도 끊어야 할 고리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이 건넬 따뜻한 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